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최현진 작가의 2025년 창비 출판 청소년 성장 소설이죠. 스파클 발췌문입니다. 네, 스파클. 제목부터 뭔가 반짝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이 소설의 뭐랄까 핵심 줄거리, 또 상징, 그리고 특히 그 미지수를 찾는 여정이라는 주제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주인공 유리가 사고로 시력을 거의 잃을 뻔하잖아요. 네, 맞아요. 한쪽 눈에요. 그런데 정말 운 좋게 각막이식을 받게 돼요. 근데 그 행운이라는 게 사실은 이름 모를 누군가의 희생 덕분인 거죠. 그렇죠. 그 기증자를 소설에서는 미지수 X라고 부르죠. 네, 미지수 X. 그래서 유리가 이 미지수 X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야말로 방정식을 푸는 과정 같아요. 그 미지수 X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실제 장기 기증 정보는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비밀이잖아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5년 전 기증자를 찾는다는 건 정말로 그 미지의 영역을 탐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막막하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탐색 과정이 단순히 과거 사실을 밝히는 것, 뭐 그런 걸 넘어서요. 넘어서서. 주인공 유리가 자신의 삶 그리고 타인의 삶을 이렇게 연경하고 이해하려는 좀 더 큰 의미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점이에요. 아, 그 익명성 때문에 오히려 더 기증자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가 크니까요. 그래서 유리가 단서를 찾으려고 병원 응원글 같은 걸 막 뒤지잖아요. 네, 온라인 기록을 통해서요. 그러다 이영준이라는 고등학생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동생 이시온을 만나게 되죠. 네, 이 만남이 중요하죠.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이 영준이라는 어떤 공통의 미지수를 통해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을 제주도로 이끌게 되고요. 맞아요. 제주도라는 공간 설정이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 제주도요? 네, 거기서 예상치 못한 폭설, 그러니까 눈 때문에 두 사람이 섬에 갇히게 되거든요. 아, 눈 때문에요. 공교롭네요. 유리가 이식받은 것도 눈인데. 네, 그렇죠. 발음이 같죠. 이 눈이라는 자연현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갇힌 상황에서 두 사람은 5년 전에 멈춰버린 이영준의 시간을 함께 더듬어 가게 돼요. 5년 전의 시간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과거 추적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영준이라는 인물과 깊이 교감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멈춰진 시간 속의 존재를 현재의 인물들이 다시 감각적으로 체험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정확해요. 그런 방식이 아주 흥미롭게 그려져요.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소설의 각 장 소제목들이 다 수학 용어라는 점이었어요. 뭐 변수, 함수, 극한 이런 거요. 아, 네, 맞아요. 그 설정이 독특하죠. 이게 그냥 삶의 어려움을 방정식에 빗대는 걸 넘어서는 느낌. 마치 작가가 독자한테 자, 이 복잡한 상황은 어떤 수학 원리로 풀어볼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세요. 단순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가요? 네, 작가는 그 수학 용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의 어떤 본질 아니면 감정의 유형 같은 걸 좀 더 정교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감정이 유형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예측 불가능한 사건은 변수로 표현하고 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는 함수로 절체절명의 위기는 극한으로 뭐 이런 식으로요.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훨씬 더 깊이 와닿는데요. 그렇죠. 독자가 유리의 그 내면적인 혼란이나 성장의 과정을 더 깊이 공감하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구조를 뭐랄까 수학적인 틀로 조명하는 그런 독특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현실에서 이런 미지수를 찾는 과정은 사실 엉망진창이거나 해결 불가능해 보일 때도 많잖아요. 그럼요. 훨씬 복잡하죠. 소설에서는 혹시 어떤 해결의 실메리 같은 걸 좀 제시하나요? 흥미롭게도요, 소설은 그 해결의 열쇠가 어떤 논리나 계산 이런 것보다는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 있다고 슬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존중과 이해요? 수학이랑은 좀 다른 결 같은데요. 네, 그렇죠. 복잡한 수학 문제 풀 때도 가끔은 어떤 특별한 공식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그것처럼 삶의 난제 역시 공감이나 연민 같은 그런 정서적인 접근이 오히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이영준을 알아가려는 그 유리와 시온의 노력이 결국 자기들 상처 치유랑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네. 그 과정 자체가 해답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결국 미지수를 푸는 여정이 곧 자기 자신과 또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스파클이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 소설이 미지수 X를 찾아가는 그 유리의 여정을 통해서 삶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또 상실과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연결과 감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봐요. 보이지 않는 연결과 감사? 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분명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래 같은 미지수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미지수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오랫동안 풀지 못한 채 그냥 남겨둔 미지수 X가 있지는 않나요? 그 미지의 존재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발견, 또 성장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